드디어 9개월 만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소송이 있는 날이고요. 여기는 재판이 열릴 법원입니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혼은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오래전 친척이 우리 가정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일부 손해를 보고 선임 취소를 하였다고 들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20년이 지나 지금 다시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그 어떠한 부분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가정의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을 하면 작게나마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아 이혼 준비를 마음먹었고, 여태까지 어렵게 살아왔고 일부 무시받으며 살아온 세월,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나는 혼자 이혼 소송 준비를 해보기로 다짐하게 되었다. 변호사 선임비는 당연 없다. 나 혼자 검색 하나만 믿고 악으로 깡으로 덤벼보기로 했다. 나는 전자소송을 선택했다. 소장 양식에 보면 이혼에는 6가지 사유가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 서류에는 원고의 가족관계, 혼인, 기본, 등본, 초본 서류와 간지나게 적은 나의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최신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장 접수를 해야 되는데 피고의 위치를 몰라 나의 관할 지역 법원에 접수를 하라고 해서 나의 나와버리에 접수를 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피고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시오라고. 그래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 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10일쯤 지났을까 법원에서 메시지가 왔다. 이송 결정 정본을 하라고 왔다. 당연히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알아본 바로는 이게 피고의 관할 지점으로 이송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AI의 말만 믿고 이의 신청서를 때려버렸다. 피고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원고 관할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며칠 뒤 전화가 왔다. 무조건 피고 관할 지점으로 해야 된다고. 이의 신청서 항소를 진행할 시 수개월에 걸릴 수 있고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그래서 쫄아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취하하겠습니다. 피고 관할지로 옮겨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송되었고 어느덧 계절은 한여름에서 가을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2달 뒤인 10월 드디어 피고의 초본의 마지막 주소에 소장을 보냈다고 한다. 드디어 2달 만에 진행이 되었다. 여기까지 총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주 뒤 연락이 왔다. 피고에게 1차로 보낸 소장 접수가 폐문부제로 발송이 안 됐다고 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2차로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다. 2차도 역시 폐문부제였다. 폐문부제 그 이후 더 이상 어떠한 진행사항도 없었고 법원도 나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폭풍 검색을 해보니 공시송달 신청을 하란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 싶을 정도로 깊어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갈겨버렸다. 당연히 그럴 일이 없다. 바로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혼자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보정명령 내용을 보아하니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세부 제출하시오 라고 안내를 받았다. 이때 나는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밤낮으로 검색과 전화문의로 서류 제출 방법을 검색했다. 3개의 서류 중 2개의 서류는 내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였고, 법원에 문의하니 자꾸 나보고 발급받으라고 하였고, AI한테 물어보니 직접 발급받기가 어려워 법원에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발급이 어려워 신청서와 발급불가 사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다. 2주 정도 지났을까 또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를 2부를 또 추가 제출하란다. 이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그러더니 직원분이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로 내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 AI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엉망으로 알려준 AI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얼마 뒤 다시 피고 관련 주소 보정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검색하고 검색해서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도 당연히 다시 주소 보정서가 날라왔고
법원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 2부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했다. 그리고 또 보정명령이 나왔고 또 제출했다. 사실 여태까지 서류에 피고의 이름만 적고 그 외 나머지 사항을 빠뜨린 적이 많아 반복 제출을 여러 번 했었다. 여기까지 5개월 걸렸다. 또 보정명령이 나왔다. 또 보정명령이 나왔다. 또 보정명령이 나왔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서류 제출만 더럽게 많이 한 뒤 한 번 더 보정명령이 추가로 나와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드디어 변론기일 소환장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난 감격에 겨워 감사기도를 드렸고 기간은 총 9개월 걸렸다. 그리고 재판 전날 미리 법원 근처로 출발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평일 낮에도 사람이 진짜 많았다. 다들 재판하러 가나 보다. 나도 지치고 쟤도 지쳐 보인다. 오늘은 동물들도 여행을 많이 가나 보다. 쟤는 어디 가나? 서울역엔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내 이름은 귀여운 하추핑. 다 왔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긴 법원 내부 형님들이 촬영이 안 된다고 하여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일단 법원 내부의 통로는 미로틱하게 사진과 같이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호실 앞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하였고 재판장 앞에서 대기를 했다. 분위기는 너무 고요했고 너무 적막했다. 우리는 대략 16번째 순서였는데 두 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재판은 시작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략 90건 정도의 재판이 오늘 진행되었고 원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 전체적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사건,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의 사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다. 우리도 재판이 시작되었고 판사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이후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다. 결과는 방향이 나온 것 같지만 최종 결과까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재판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변호사님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고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했다.